혹시 테슬라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세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기술, 미래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모두 혁신과 연결되는 단어들이고요.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어서 주식이라는 단어도 키워드처럼 사용되죠. 테슬라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주식 좀 사둘 걸 이런 말이 농담처럼 사용될 정도니까요. 그런데 최근 새로운 수식어들이 등장 중이죠. 품질, 결함, 급발진, 화재 뭐 이런 단어들이요. 결론적으로 모두 안전과 연결되는 단어들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왜 등장한 걸까요? 사실 혁신과 안전 이 두 가지 단어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만큼은 무엇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이 될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최근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발생했죠.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던 테슬라 모델 X가 갑자기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으면서 불길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서 대리운전 기사는 중상을 입었고 차주는 사망했어요.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이렇게 주장했죠. 갑자기 차량 통제가 안 되며 급가속됐다. 결국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라는 거예요. 이 사고는 후에 큰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왜일까요? 이 사고가 급발진 의심 사고인과 동시에 화재 사고로 이어졌고요. 화재가 무려 1시간이나 지속됐어요. 또 차량 내부에 갇힌 차주를 빼내는데 무려 2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문이 안 열렸다고 해요. 결국 급발진 의심, 화재, 설계상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난 셈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일어나다 보니 다양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법의 문제가 또 등장하죠.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한번 깊게 다뤄볼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4가지인데요. 기술, 혁신, 제도, 안전. 이 4가지 키워드는 오늘 영상에서 계속 등장할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의 결론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오후 9시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모델 X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당시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이었고요. 차주는 조수석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차량이 돌진하며 벽면과 충돌했어요. 그리고 화재까지 발생했죠. 충돌 후에 대리운전 기사는 차량에서 탈출했는데요. 조수석의 차주는 의식불명 상태로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했고요. 소방대원분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됐죠. 심지어 화재는 1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진화됐어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이렇게 말했죠. 갑자기 차량 통제가 되지 않아서 벽면과 충돌했다. 결국 급발진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집단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고요. 집단소송 당시 테슬라는 급발진을 전면으로 부인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정밀 조사 결과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했고요. 관련 민원이 127건에 달하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예비조사에 착수했어요. 이후 테슬라는 더욱 크게 반발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를 모두 조사했으며 차량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127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한 허위 민원이며 테슬라 주식을 전문적으로 공매도하는 세력들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테슬라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미국과 중국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되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어요. 이번 사고는 전기차에 익숙치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페달을 혼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가능성도 충분하지만요. 비슷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자주 일어났다는 걸 보면 급발진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조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화재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당연히 사고로 인한 충격인데요.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게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큰 화재로 이어졌다. 이런 주장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연기관차였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에 비해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볍고 효율이 좋고 관리가 쉽다는 것이 그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탁월한 장점만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나 충격에 약하고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폭주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연쇄 반응이에요. 충격이나 주변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배터리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또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되어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결국 화재가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폭발하는 현상이죠.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격을 받거나 외부 온도가 높아지면 이 전해액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전해액의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이 활발해지는데요.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니 다시 전해액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결국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가 허용된 열의 범위를 초과하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는 외부 충격이나 열 또는 진동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개의 배터리 셀들이 하나로 묶여 배터리 모듈을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 모듈들이 또 여러 개 모여서 배터리 팩을 구성하죠.
이 경우 하나의 배터리 셀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배터리 셀에 옮겨 붙으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 사고도 이런 식으로 화재가 크게 번지는 일이 잦았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는 주로 어디에 위치할까요? 대부분 차량 하부에 위치하는데요. 외부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보호광판이 배치되는 경우도 많죠. 또 배터리는 당연히 전기가 흐르잖아요. 결국 물이 흐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를 막기 위해서 방수 처리, 그러니까 밀봉이 되어 있어요.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이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돼요. 차량 하부에 자리하고 있고 보호광판까지 있다 보니 애초에 진화 시도가 어렵죠. 심지어 방수를 위해서 밀봉이 되어 있으니 진화를 위해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일까지 있는데요. 때문에 손상이 생긴 부위에 집중적으로 물을 부어야 진화가 가능하기도 하죠. 물론 전기차의 화재 사고율은 0.02%로 일반 내연기관차의 화재 사고율과 같은데요.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대처가 어렵고 감전 등의 2차 피해를 낳기가 쉽다는 점을 보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상당히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지난 9월 소방청이 전기자동차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는데요. 국내 전기차 32종에 대한 구조 방법, 구조 활동 시 주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어요. 구조 매뉴얼이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거겠죠. 탁월한 장점만큼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법안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현재 이 사고에 대해서 국과수가 조사에 돌입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발진 여부고, 두 번째는 차주의 사망 원인이에요. 사망 원인을 왜 눈여겨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사고 6분 만에 소방대원분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수석에 있는 차주를 차량 밖으로 꺼내는데 무려 2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차량 문이 안 열렸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테슬라가 전자식 도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직접 도어 핸들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버튼 같은 걸 활용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예시로 가정집에 있는 도어락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버튼을 누르면 잠금이 해제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밀어서 여는 형태요. 문제는 전자식 도어의 경우 전력 공급이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부에는 수동 레버가 있지만 외부에는 이마저도 있지 않아서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것도 도어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정집의 도어락도 배터리가 다 되면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밖에서는 열리지 않잖아요. 특히 사고 차량의 모델 X는 앞뒤 도어가 모두 전동식 도어로 사람이 여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열리죠. 이런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끊겨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으니 소방대원분들이 차주를 꺼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조수석 문은 끝내 열지 못하고 뒷문과 트렁크를 뜯어낸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 국과수가 조사한 차주의 사망 원인이 화재로 인한 질식사라면 테슬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네요. 결국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차주를 구조하지 못해서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사고로 인해서 현재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 모델 3, S, X의 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겼을 때 앞좌석은 3개 모델 모두가 도어 트림 쪽 장치를 당기면 수동으로도 열리는 구조였어요. 문제는 뒷좌석인데요. 예비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를 기준으로 모델 S의 경우 뒷좌석 아래 카펫의 모서리를 뒤로 제쳐서 케이블을 당겨야 하고요. 모델 X의 경우 뒷좌석 도어 트림의 스피커 그릴을 제거하고 케이블을 당겨야 하죠. 심지어 모델 3의 경우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긴다면 내부에서 뒷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이러면 충돌 사고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차량 외부로 대피할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탑승객들이 수동으로 문을 잘 열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차들은 사고 시에 문이 열리냐?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 그런데 테슬라는 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걸까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미 FTA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국내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판매된 미국 제조사 차량은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테슬라의 연간 국내 판매량은 1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FTA 규정에 따라서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미국에는 충돌 후 문이 열려야 한다는 법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 2월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플로리다주 남부에서 모델 S가 나무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고요. 현장에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나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운전자가 그대로 사망했죠. 그런데 당시 목격자들은 도어 핸들이 돌출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이번 사고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이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의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요. 국토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어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줬다면 리콜이 가능하다. 테슬라의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일단 정말 아쉬운 게 국산차는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반대로 미국 차는 국내에서 1년에 5만 대 이하로 판매되면 미국 법만 따르면 된다고 하니 이게 좀 아쉽고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것도 좀 아쉽죠. 혹시 문화재체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물질 문화는 주로 기술을 뜻하고 비물질 문화는 주로 제도를 뜻하죠. 요즘 자동차 기술의 발전이 정말로 빠르잖아요.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 출시 계획을 내놓고 있을 만큼 친환경차 사업으로의 이동 속도가 상당하고요. 이와 더불어 각종 첨단 전자장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자율주행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번 테슬라 사고에서도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관련 법안도 빠르게 마련이 돼야 할 텐데요. 국내 자동차 관련법을 보면 내연기관차의 발전 속도마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제조사들도 특히 테슬라도요, 자동차를 다룰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안전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혁신은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지금 테슬라를 보면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적용하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혁신만 고려한 거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단차 문제, 도장 문제, 진동 문제, 이런 기본적인 품질 문제는 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긴다거나 녹이 생긴다거나 주행 중 범퍼가 빠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의 결함도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안전운행을 위한 경적음에 방귀소리나 염소 울음소리를 적용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으니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한 것 같아요. 또 국내 소비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제조사건 뒤에 코리아가 붙으면 소비자들이 기만하는 것 같다. 지난 8월이었죠. 공정위가 테슬라 코리아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문 수수료 10만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있었고요. 인도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 이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 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테슬라 코리아는 곧장 시정 조치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물론 테슬라의 전기차는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내연기관차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개발 중이니까요. 그런데 혁신을 논하기 전에 안전부터 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보다 강력한 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키워드 4가지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기술, 혁신, 제도, 안전이요. 혁신적인 생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제도도 함께 발전해야겠죠. 그래야 안전이 보장될 테니까요. 제조사들도 진정한 혁신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요즘 어느 자동차건 마음 놓고 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테슬라와 정부기관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고 확실한 법안을 통해 모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